눈 중풍의 가장 큰 원인은 혈압입니다. 고혈압이게 되면 혈압이 높다. 그러면서 당과 고지혈증이 있다. 우리가 당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설탕이 있는 겁니다. 설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다는 얘기는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혈액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벽에도 달라붙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때는 설탕이지만 그게 좀 지나게 되면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며칠 되면 막 냄새나고 부패되고 막 발효 막 썩은 내가 나듯이 혈관 내에도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노폐물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거나 혈액 내에 쌓여 있으면 막 혈관 내 독소, 음식물 쓰레기가 똑같습니다. 자연의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 나듯이 이 안에서 산화라는 걸 이루어집니다. 산화, 부패되는 과정. 그러니까 막 혈관 내가 부식물이 있고 썩게 되고 혈관벽에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서 드루제이라는 노폐물도 같이 쌓이게 되면서 혈관 내, 혈액 내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쪽에 이 시신경 쪽 가는 혈관 쪽이 노폐물로 인해서 자꾸 맥히게 되고 독소로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황반 쪽이 붓게 되고 부으면서 황반에 있는 세포들이 600만 개의 세포들이 황반 쪽에 원뿔명의 세포가 있는데 물에 잠기게 됩니다. 물에 잠기게 되면 우리가 발에 물을 잠기고 있으면 발이 쪼글쪼글해지듯이 황반부의 세포가 매끄럽고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매끄러운 이런 황반이 계란 노른자 같은 거야 되는데 물에 잠기니까 쪼글쪼글해진다. 쪼글쪼글해지는 것을 황반 주름이라고 합니다. 황반에 주름이 잡혔어요. 주름이 잡히게 되면 사물을 보게 되면 쭈글쭈글하게 번져 보이고 겹쳐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의 복시 증상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 황반부가 물을 빼면 황반부에 있는 세포가 모든 세포는 물에 잠겨 있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물에 잠겨 있으면 죽듯이 세포도 물에 잠겨 있으면 세포가 죽어서 시커멓게 변해갑니다. 또 황반 주름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혈관 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한약을 먹고 나서 초콜릿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한약 맛이 쓰다. 그래서 쓰니까 초콜릿을 먹습니다. 아니야, 초콜릿 드시지 마세요. 초콜릿을 먹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초콜릿은 어떤 때 먹습니까? 초콜릿. 내가 높은 산을 등산하려고 그럽니다. 어디 가서 막 비상식량으로 초콜릿을 가져갑니다. 막 축구 떨릴 때, 너무 배가 고플 때, 혈당이 떨어질 때. 우리가 당뇨가 높은 분들이 초콜릿이나 사탕을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항상 고혈당 상태가 아니라 고혈당이었다가 당을 다 쓰게 되면 갑자기 저혈당으로 확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쓰러져 버립니다. 혈당이 없게 되면 뇌에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확 쓰러져 버립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특히 뇌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포도당이라는 당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신경을 많이 쓰고 뇌에서 포도당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길가에서 당이 떨어져 버리면 머리가 그 기능이 정지가 되면서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그때 당을 긴급하게 공급하는 것이 당이 들어간 음료수, 단 거 음료수나 초콜릿이나 사탕입니다. 그만큼 초콜릿은 단 성질이면서 뜨거운 성질입니다. 엘리베이터 높은 산에 갑니다. 높은 산에 갈 때 막 추운 날씨에 막 춥고 떨리고 그럴 때 초콜릿을 하나 먹습니다. 몸이 훈훈해집니다. 특히 열이 있는 사람들, 당이 있는 사람들,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초콜릿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이 떨어졌을 때 먹는 겁니다. 혈당이 있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저혈당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평상시에 초콜릿 하나가 혈당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단 걸 먹으면 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막 추워 죽겠어 그러다가 고기 먹고 뭐 밥 먹고 나면 몸이 훈훈해집니다. 특히 단 거 먹으면 열이 확 올라옵니다. 단 것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당은 내 몸에서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
그리고 또 당이 있는 분들은 또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기름진 거, 뭐 영양제도 기름 눈에 좋은 영양제야, 루테인이야, 오메가3야, 뭐 눈에 좋대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지 지방간이 있는지 간이 안 좋은지를 보고 또 혈액 내에 고지혈증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면 내 혈관 내에 혈액이 지방이 많구나, 그러면 지방이 많은 걸 먹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름 끼는 걸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고기를 먹더라도 볶아서 먹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야채 듬뿍 넣어가지고 고기하고 야채 반, 고기 반, 야채 반, 그것도 물에다 익혀서 기름기 다 빼낸 거를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깻잎이나 상추나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양파, 우리 고기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많이 먹는 게 있습니다. 양파도 같이 먹고 마늘도 같이 먹고 거기다 깻잎으로 싸서 먹거나 상추로 싸서 먹거나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 습관. 왜 고기 먹으면서 마늘 올려놓고 마늘 같이 먹겠습니까? 왜 양파 올려놓고 양파 같이 먹겠습니까? 양파나 마늘이나 깻잎에 왜 싸서 먹겠습니까? 왜 상추에 싸서 먹겠습니까? 고기를. 그런 것들이 고기의 지방질을 흡수하는 음양의 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먹으니까 이걸 먹는 거야. 너무 이게 기름지니까 기름진 것을 없애는 것을 먹는 거야. 깻잎과 고기를 먹게 되면 깻잎이 기름을 이렇게 없애는 작용이 있습니다. 양파가 기름을 없애는 작용이 있습니다. 양파와 기름, 고기를 같이 먹으면 고기로 인해서 쌓인 지방질을 양파가 없애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 혈액 내의 상태가 기름기가 많고 고지혈증이 있다. 근데 살도 쪘다 그러면 살도 쪘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서 살이 찐 편이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소식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황반 부종이 있고 또 황반 변성이 있고 그럴 때 반드시 해야 될 식이요법 관리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